선우는 자기 선택으로 죽은 거예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결혼 1년 된 며느리가 남편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인 제 앞에서 방금 뭐라고 한 겁니까? 자기 선택으로 죽었다고요? 36살짜리 아들이 알레르기로 죽은 게 선택이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조문객 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일제히 저희를 쳐다봤어요.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막았고 누군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장례식장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눈을 똑바로 보고 있었어요. 눈물 한 방울 없이, 흔들림도 없이, 마치 진작 준비했던 대사를 하듯이.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건 슬픔이 아니라는 것을, 이건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그 말이 나온 진짜 이유는 며느리가 제게 경고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야기가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인사드리고 싶어요. 새벽 5시,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 정미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65세, 혼자 사는 지 10년째였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들 선우가 전부였습니다. 그 아들이 1년 전 결혼했을 때 미숙은 서운했지만 기뻤습니다. 이제 외롭지 않을 거라고, 며느리가 잘 챙겨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새벽 전화기 너머로 들린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환자 박선우 씨가 응급실로. 미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아니라 심장이 떨렸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신호등 하나 없는 길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미숙은 창밖을 보지 않았어요. 그저 휴대폰만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기도라고 하기엔 너무 짧았고 울음이라고 하기엔 소리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형광등 몇 개만이 깜빡이며 불안정한 빛을 뿌렸어요. 간호사 하나 없었고 환자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미숙은 의자에 앉았어요. 아니, 주저앉았습니다. 30분이 지났어요. 그리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시계를 보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확인하는 순간 아들이 정말 죽었다는 걸 인정하게 될 것 같았어요. 그때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며 미숙을 봤어요. 그 눈빛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어요. 미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하는 순간 현실이 될 것 같았습니다.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칼처럼 날카로웠어요. 응급처치는 했지만 도착이 늦었습니다. 미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났지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고통스러웠나요? 의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확인 도장을 찍듯, 이제 알았다는 듯,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그날 오후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아직 소식이 퍼지지 않아서였어요. 36세 젊은 남자가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은 믿기지 않아서 천천히 퍼졌습니다. 영정사진 속 박선우는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작년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턱시도를 입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미숙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1년 전만 해도 살아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사진 속에만 있어요. 영정사진 아래 검은 정장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윤서연, 33세, 선우의 아내, 며느리였습니다. 서연은 조문객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은 붉었어요. 하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조절되어 있었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울음은 터지지 않았어요.
선우가 갑작스럽게 말끝을 흐렸습니다.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었어요. 하지만 손수건은 젖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손에 든 국화가 바스락거렸습니다. 미숙은 꽃을 내려다봤어요. 하얀 국화, 죽은 사람에게 주는 꽃. 며느리는 슬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너무 완벽하게 슬퍼 보였습니다. 조문객들이 수군거렸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다며? 1년 조금 넘었다더라. 부부 사이도 좋아 보였는데. 그래도 아내가 참 단정하네. 저 상황에서 저렇게 버티는 거 쉽지 않은데. 단정하다. 그 말이 미숙의 귀에 박혔습니다. 단정하다. 슬프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울지만 흐트러지지 않는다. 남편이 죽었는데 화장이 지워지지 않는다. 미숙은 서연을 다시 봤습니다. 검은 정장은 구김 하나 없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구두는 광이 났어요. 마치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럴 리 없다. 며느리도 슬플 것이다. 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사람이 빠졌어요. 빈소에는 미숙과 서연 단둘만 남았습니다. 향 냄새가 진했어요. 미숙은 향을 피우는 걸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미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미숙은 서연을 봤습니다. 얼굴을 봤습니다. 손을 봤습니다. 그리고 숨쉬는 리듬까지 봤어요. 그래.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우가 어머님 걱정을 제일 많이 했어요. 미숙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자기 먼저 가면 어쩌냐고. 그 말에 미숙은 멈췄습니다. 선우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 아들이었으니까요.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미신을 믿지는 않았지만 불길한 말은 피했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 미숙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자주요. 미숙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억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조문객은 모두 떠났어요. 빈소에는 미숙과 서연만 남았습니다. 서연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서류 봉투였습니다. 어머님, 서연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선우가 생전에 말해둔 게 있어요. 미숙의 시선이 천천히 서연에게 갔습니다. 무슨 말? 혹시라도 자기가 먼저 가면. 서연은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듯 어머님께 부담드리지 말고 모든 절차는 제가 알아서 하라고. 서연은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장례, 보험, 집 문제까지 다 정리해둔 게 있더라고요. 미숙은 봉투를 보지 않았습니다. 서연을 봤습니다. 그 애가 그런 걸 준비할 성격은 아닌데. 서연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주 짧게 1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미숙은 봤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다시 미소 지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많이 달라졌어요. 책임감이 커졌거든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았어요. 서연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가 빼곡했어요. 보험증서, 계약서, 은행 서류. 여기 선우 명의로 된 상해보험이랑 질병보험이에요. 미숙의 눈동자가 서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보험이 많았습니다. 너무 많았어요. 이렇게 많았나? 미숙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제가 같이 알아봤어요. 혹시 모를 상황 대비해서요. 같이. 그 단어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미숙은 서류를 넘겼어요. 보험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1억, 2억, 5천만 원. 합치면 4억이 넘었습니다. 수익자는? 미숙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준비된 듯 대답했어요. 배우자인 저로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식었습니다. 36세 남자가 4억짜리 보험을 들 이유가 있을까요? 건강했습니다. 지병도 없었어요. 위험한 직업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서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부검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기가 멈췄습니다. 미숙은 서연을 봤어요. 서연은 미숙을 보지 않고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왜? 한 글자였습니다. 의사도 자연사라고 했고, 서연은 여전히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선우도 그런 거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미숙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 애는 36년을 건강하게 살았어. 갑자기 죽을 아이가 아니야. 서연의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그래도 의사도 자연사라고. 그래서 더 이상하잖아. 이제 편히 보내주는 게 부검해. 미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처음으로 미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부검 안 하면 난 장례 진행 안 해.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혼자 빈소에 남았어요. 서연은 잠깐 전화 좀 받겠다며 나갔습니다. 미숙은 영정 사진을 봤어요. 선우야.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만 불렀어요. 너 알레르기 있었잖아. 갑각류, 새우게, 랍스터. 엄마가 얼마나 조심했는데. 식당 갈 때마다 물어봤잖아. 여기 해산물 안 쓰죠? 하고 미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달랐어. 조금만 먹으면 괜찮다고 했어. 너도 그 말 믿었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니면 믿고 싶었니? 빈소 밖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어머님이 부검을 고집하세요. 미숙은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목소리는 새어나왔습니다. 아니요. 아직은요. 그래도 걱정 마세요. 서류는 다 완벽해요. 미숙의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습니다.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무슨 서류가 완벽하다는 걸까요?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돌아섰다가 미숙과 눈이 마주쳤어요.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언제부터?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날부터였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가족이 아니라 사건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장례 3일째 아침 비가 내렸습니다. 장례식장 유리문에 빗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어요. 미숙은 밤을 꼬박 샌 얼굴이었습니다. 눈은 충혈됐지만 정신은 또렷했어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서연의 전화통화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서류는 다 완벽해요.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때 빈소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남자는 영정 사진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 미숙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형? 서연이 놀란 얼굴로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아, 오셨어요? 미숙의 시선이 남자에게 꽂혔습니다. 남자가 미숙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선우 형하고 친하게 지낸 박정훈이라고 합니다. 미숙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친하게 지냈다고? 선우에게 그런 동생 같은 친구가 있었나요? 미숙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네. 형이랑 회사 다닐 때부터 알았어요. 거의 10년 넘게. 정훈의 말은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알았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서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우가 친구 이야기를 잘 안 했다고.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훈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키는 180cm 정도. 체격은 건장했습니다. 옷은 고급스러웠지만 어딘가 어색했어요. 마치 빌린 옷 같았습니다. 앉으세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정훈은 의자에 앉았어요. 서연도 옆에 앉았어요. 미숙은 정훈을 시험했습니다.
선우가 어릴 때 닭죽을 좋아했지. 정우는 잠깐 멈췄습니다. 아주 짧게. 아, 네. 형이 입맛이 까다로워서 미숙의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습니다. 아닌데. 그 애는 죽 종류는 입에도 안 댔다. 선우는 죽을 싫어했습니다. 밥알이 풀어진 음식을 못 먹었습니다. 10년을 같이 일했다면서 그것도 모른다고요? 정훈이 웃으며 넘겼습니다. 아, 회사에서는 같이 밥 먹을 일이 별로 없어서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메모했어요. 이 남자는 선우를 잘 모른다. 미숙이 다시 물었습니다. 회사가 어디였죠? 아, 같은 IT 회사였는데 형이 몇 년 전에 이직했어요. 어디로? 정훈이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제가 회사 이름을 정확히는. 미숙은 서연을 봤습니다. 서연아, 선우 회사 어디라고 했지? 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정훈 씨도 장례 때문에 힘드실 텐데. 물어본 거야. 미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훈과 서연이 눈을 마주쳤어요. 아주 짧게. 하지만 미숙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둘, 뭔가 있어. 조금 후 미숙은 화장실에 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다가 자동문 너머 밖을 봤습니다. 정훈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그때 서연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서연은 고개를 아주 살짝 끄덕였습니다. 신호 같았어요. 정훈이 담배를 끄고 들어갔습니다. 미숙은 그 장면을 자동문 너머에서 지켜봤어요. 저 두 사람, 아는 사이구나. 그날 오후 미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어머님, 부검 결과 나왔습니다. 미숙은 조용한 곳으로 이동했어요. 장례식장 뒤쪽 계단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사인은 급성 알레르기 쇼크로 보입니다. 미숙의 손이 난간을 움켜쥐었습니다. 다만 의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응급조치가 조금만 빨랐어도 회복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미숙의 눈이 감겼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위 내용물에서 각각류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새우로 추정됩니다. 미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새우? 선우는 새우를 절대 먹지 않았습니다. 알레르기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왜 위에서 나왔을까요? 미숙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6개월 전 선우와 서연의 집에 갔을 때였습니다. 서연이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주방에서 좋은 냄새가 났습니다. 오늘 뭐해? 미숙이 물었습니다. 새우 요리요. 선우가 요즘 괜찮아졌대요. 미숙은 놀랐습니다. 새우? 알레르기 있는데. 서연은 웃었습니다. 조금만 들어가면 괜찮다니까요. 요즘은 알레르기도 예전만큼 심하지 않대요. 선우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망설이는 얼굴이었어요. 엄마, 괜찮아. 조금만 먹을게. 미숙은 말렸습니다. 안 돼. 위험해. 하지만 서연이 접시를 내놓았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 있어요. 선우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먹었습니다. 1분, 2분, 3분이 지났습니다. 선우는 괜찮았습니다. 입술이 조금 부은 것 같았지만 호흡은 정상이었어요. 그때 서연이 재빨리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약통이었습니다. 자기야, 항히스타민제 먹어. 서연이 물과 함께 약을 건넸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해뒀어요. 선우가 약을 삼켰습니다. 1분 후 입술의 붓기가 가라앉았습니다. 서연이 미숙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봐요, 어머님. 이제 괜찮죠? 병원에서 탈감작 치료받았거든요. 미숙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선우가 멀쩡해 보였어요. 엄마, 진짜 괜찮아. 선우가 웃었습니다. 이제 새우도 먹을 수 있어. 미숙은 안도했습니다. 아들이 나아진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이후 서연은 가끔씩 새우가 들어간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선우는 매번 약을 먹고 괜찮았어요. 미숙도 점점 안심했습니다. 정말 나았구나.
미숙은 빈소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이 조문객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서연 옆으로 갔습니다. 서연아. 서연은 고개를 돌렸어요. 선우, 갑각류 알레르기 있었던 거 알고 있었지. 서연은 한 박자 늦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조심했어요. 미숙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래, 조심했지. 소량씩만 먹였으니까. 약도 함께 먹이고.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미숙이 계속했습니다. 6개월 동안 그렇게 했잖아. 조금씩, 아주 조금씩만. 어머님. 그런데 미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왜 부검에서 그렇게 많은 양이 나왔을까?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숙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이 정도 양이면 항히스타민제로도 못 막는다고. 위 내용물 검사 결과 평소 먹던 양의 5배. 서연은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사람 일이라는 게 그날따라 선우가 맛있다고 많이 먹었나 봐요. 미숙이 말을 잘랐습니다. 네가 권했잖아. 서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어머님, 설마 저를 의심하시는 건 아니죠? 저도 남편 잃고 힘든데.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눈은 단단했습니다. 미숙은 서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6개월 동안은 조금씩만 줬는데 왜 마지막 날만 많이 줬어? 그리고 미숙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날은 왜 약을 안 줬어?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우도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미숙이 말을 잘랐습니다. 그의 이름을 네 입으로 쉽게 부르지 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조문객 몇 명이 두 사람을 쳐다봤어요.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어요. 그날 밤 미숙은 선우의 유품 상자를 열었습니다. 서연이 가져다 준 상자였어요. 선우 물건들 정리했어요 라고 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사진, 수첩, 오래된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숙은 사진을 하나하나 꺼냈어요. 어린 선우,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수학여행, 대학 졸업식, 그리고 회사 생활 사진들, 신입사원 시절, 회식 자리, 워크샵, 송년회. 사진 속에는 동료들이 가득했습니다. 미숙은 얼굴 하나하나를 들여다봤습니다. 박정훈.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나요? 없었습니다. 미숙은 선우의 수첩을 펼쳤어요. 연락처가 빼곡했습니다. 회사 사람들, 대학 친구들, 동호회 사람들. 손가락으로 하나씩 훑어 내려갔습니다. 박정훈. 없었습니다. 10년을 같이 일했다면서. 미숙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선우의 휴대폰이었어요. 비밀번호는 미숙 생일이었습니다.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비읍. 박기훈, 박민수, 박상훈, 박성진. 박정훈은 없었습니다. 미숙의 손이 떨렸어요. 10년 넘게 친하게 지냈다고? 그런데 사진 한 장 없고 연락처도 없고 선우가 단 한 번도 언급한 적 없는 친구. 미숙은 다시 상자를 뒤졌습니다. 명함이 몇 장 나왔습니다. 회사 동료들, 거래처 사람들. 박정훈은 없었습니다. 박정훈, 넌 누구니? 미숙은 선우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결혼 전까지 가끔 쓰던 일기였어요. 오늘 민수랑 술 마셨다. 상훈이가 이직한다고 한다. 회사 후배 성진이가 결혼한대. 친구 이름들이 나왔습니다. 박정훈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일기장을 덮었어요. 10년을 같이 일했는데 일기에 단 한 번도 안 나온다고? 미숙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찾았어요.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구청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미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선우 회사 동료들 명단 구할 수 있어? 인사 기록이나 명함 교환 기록 같은 거. 그리고 며느리 쪽 신상도 같이.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응. 결혼 기록도 필요해.
전 남편 있는지 확인 좀.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숙은 선우 결혼식 앨범을 다시 펼쳤습니다. 손가락으로 하객석 사진들을 하나씩 넘겼어요. 그리고 찾았습니다. 박정훈, 신부 측 하객석 구석에 앉아 있는 모습. 미숙은 그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확대해서 한 장 더 찍었습니다. 증거로 남겨야 했어요. 10년 넘게 같이 일했다는 사람이 왜 신부 쪽에 앉아 있지? 미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미숙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박정훈 옆에 앉은 사람들 모두 서연 쪽 하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훈은 웃고 있었습니다. 서연을 보며 미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남자 선우 친구가 아니야. 같은 시각 서연의 집에서는 정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차를 따랐습니다. 어머니 눈빛이 심상치 않던데 정훈의 목소리는 불안했습니다. 서연은 웃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가야죠. 벌써? 서연은 차를 마셨습니다. 의심은 오래 두면 증거가 되거든요. 정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거 끝나는 거 맞아? 서연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위임장, 동의서, 유산 포기 각서. 정훈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거야?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시작이에요. 그날 밤 미숙은 비 오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집까지는 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비가 그쳤어요. 하지만 바닥은 젖어 있었습니다. 선우는 죽었고 나는 장례를 치르고 있었어요. 미숙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장례는 떠난 이를 보내는 자리가 아니라 살아남은 이를 남겨두는 자리라는 걸. 며느리 서연, 가짜 후배 정훈, 완벽한 서류, 4억짜리 보험, 그리고 새우, 퍼즐 조각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싸움이다. 장례식장, 발인 직전 아침이었습니다. 빈소가 부산했어요. 사람들이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검은 리본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서연은 조문객을 정리하듯 말했어요. 발인 시간 다 됐습니다. 조금만 서둘러 주세요.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마치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 같았어요. 그때 미숙이 정면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는 서류철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사람들이 미숙을 봤습니다. 어젯밤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미숙이 서연 앞에 섰습니다. 발인, 잠깐만 미루자.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모였습니다. 서연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지금 이게 무슨... 미숙은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박정훈 씨. 미숙의 시선이 정훈에게 갔습니다. 선우 회사 동료 명단 다 받았어. 어디에도 당신 이름은 없던데? 정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미숙은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10년 넘게 같이 일했다면서 회사 인사 기록이 없어. 명함 교환 기록도 없고. 정훈이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선우 휴대폰 연락처도 확인했어. 300명 넘는 사람 중에 박정훈은 없더라. 미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장례식장 안이 술렁였습니다. 뭐야? 동료도 아니라는 거야? 그럼 저 사람 누구야? 서연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가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분노가 아니었어요. 당황이었습니다. 미숙은 휴대폰을 켰어요. 사진 하나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건 선우 결혼식 사진이야. 1년 전.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박정훈 씨 여기 계시네요. 그런데 미숙이 사람들을 봤습니다. 신랑 친구라면서 왜 신부 측 하객석에 앉아 계세요?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숙은 다른 사진을 띄웠습니다. 더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서연과 정훈. 배경은 결혼식장이었습니다. 서연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정훈은 턱시도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 5년 전이더라. 미숙의 말에 장례식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정훈이 소리쳤습니다. 그건 오해야. 미숙은 정훈을 봤습니다. 그럼 설명해. 왜 전 남편이 갑자기 선우 형이 됐는지.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서연을 봤어요. 서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서연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제 과거를 들춰서 뭘 얻고 싶으세요? 미숙은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내 아들 죽음의 이유. 서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선우는 자기 선택으로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서연도 알았습니다. 실수했다는 것을. 서연이 급히 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미숙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택? 서연은 애써 웃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것도 선택이잖아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든 게 누구냐는 거지.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숙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발인 중단해주세요. 장례식장 직원이 당황했습니다. 유가족 동의가. 미숙이 말했습니다. 나도 유가족이야.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이분 지금 제정신 아니에요. 그때 빈 소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여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여자는 서연을 보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윤서연.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숙이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중년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김도현. 그 사람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중년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도 결혼 11개월 만에 죽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뭐라고? 11개월? 중년 여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망 원인도 똑같았어요. 알레르기 쇼크.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다 우연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중년 여자가 말을 이었어요. 보험금 수령자도 항상 서연 씨였고요. 미숙은 서류철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건 도연 씨 사망 당시 진단서야. 서연을 봤습니다. 담당 의사 서명. 위조더라. 서연의 다리가 휘청였습니다. 서연이 웃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아주 조용히. 사람들이 그 웃음을 들었습니다. 오싹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서연이 미숙을 봤습니다. 증거 있어요? 법적으로?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은 없어. 서연의 웃음이 커졌습니다. 그럼 끝이에요, 어머님. 법은 감정 안 봐요. 미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법 말고 다른 걸 보려 해. 정훈이 서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해. 이건 선 넘었어. 서연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너도 공범이잖아. 정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람들이 두 사람을 봤습니다. 그때 경찰이 들어왔어요. 신고가 접수돼서 왔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체포영장 있으세요? 경찰이 멈칫했습니다. 아직은. 서연이 웃었습니다. 그럼 갈 이유 없네요. 경찰이 물러갔습니다. 사람들도 하나둘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미수가 서연만 남았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보셨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미숙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서연이 비웃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포기하세요. 이미 끝났어요. 미숙은 서연을 봤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악은 울지 않습니다. 악은 법을 공부합니다. 하지만 악은 실수도 합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장례는 결국 치러졌어요. 발인은 늦춰졌지만 경찰 조사 결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미숙은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어요.
선우가 없는 집이었습니다. 미숙은 소파에 앉아 천장을 봤어요. 이대로 끝낼 수 없어. 그날 오후 누군가 미숙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노인 여자가 서 있었어요. 7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허름한 외투를 입고 있었고 걸음이 불안정했습니다. 누구세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노인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윤서연 엄마입니다. 미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숙은 노인을 집 안으로 들였어요. 노인은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제가 서연이를 낳았어요. 네. 그런데 왜 저한테? 노인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애를 보냈어요. 돈 받고. 미숙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입양이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병원에서 해성산부인과였어요. 미숙은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노인이 계속 말했어요. 그 애가 태어났을 때 저는 혼자였어요. 돈도 없었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에서 제안했어요. 아이를 입양 보내면 병원비를 없애주겠다고. 미숙은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노인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연락 한 번 못했어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찾아오셨어요?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뉴스에서 봤어요. 서연의 이름이 나왔어요. 미숙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이가 어렸을 때 어땠어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죠. 입양 보낸 뒤로는 한 번도 못 봤으니까. 그럼 입양 보낸 곳은 아세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록이 있어요. 여기. 노인은 가방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입양 동의서였습니다. 30년 전 서류였습니다. 미숙은 그 서류를 받았습니다. 입양 가족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이 가족, 주소가 없네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미숙은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에게 물었어요. 서연이가 연락한 적 있어요? 노인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있었나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할 때마다 연락 왔어요. 미숙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결혼할 때마다요? 네. 3번. 미숙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3번. 김도현, 박선우, 그리고 한 명 더 있었어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름은 오재민이었어요. 미숙은 즉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오재민. 검색 결과 2년 전 사망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급성호흡 곤란. 결혼 기간 10개월. 보험금 수령자 윤서연. 패턴이 똑같았습니다. 미숙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 형사 이영진에게. 결혼을 3번 했어요. 3명 다 1년 안에 죽었고요. 형진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만들면 돼요. 미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가 믿기가 되겠어요. 며칠 후 미숙은 서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화해하자. 서연은 의외라는 듯 물었습니다. 이제 와서요? 미숙은 준비한 대로 말했습니다. 나도 나이가 있으니까 혼자 살기 무섭더라.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진심이세요? 그래. 선우도 원했을 거야. 우리 사이좋게 지내는 거. 서연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 믿으세요? 미숙은 거짓말했습니다. 믿고 싶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서연은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화장도 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미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차 마시자.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서연이 물었습니다. 정말 화해하고 싶으신 거예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선우도 없는데 우리라도 의지해야지.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안했습니다. 그럼
같이 살아요. 미숙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드디어 물었구나. 일주일 후 서연이 미숙의 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가방 2개뿐이었어요. 서연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혼자 살기엔 위험하죠. 미숙이 대답했어요. 그래서 네가 필요해. 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미숙은 그 눈빛을 봤어요. 넌 지금 계산하고 있구나. 내 집, 내 재산, 내 보험을. 그날 밤 서연은 자기 방에서 서류를 펼쳤습니다. 고령자 간병 동의서, 재산관리 위임장, 유산 상속 동의서. 서연은 펜을 들었습니다. 내일 미숙에게 서명받을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몰랐습니다. 미숙의 방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형사 이영진이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미숙은 휴대폰으로 서연의 방을 보고 있었습니다. 내일 네가 실수할 거야.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숙은 일부러 늦잠을 잤습니다. 평소와 다른 행동이었습니다. 서연이 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미숙은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좀 어지럽네.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어디 아프세요? 미숙은 이마를 짚었습니다. 혈압이 좀. 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혈압약 드세요?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안 먹어.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제가 약 좀 구해올게요. 혈압약은 드셔야죠. 그날 오후 서연이 약을 사왔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세요. 미숙은 약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먹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나중에 먹을게. 서연이 말했습니다. 지금 드시는 게 좋아요. 미숙은 웃었습니다. 괜찮아. 지금은 안 어지러워. 서연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아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미숙은 잠든 척했습니다. 서연이 방문을 천천히 열었어요. 미숙은 눈을 감은 채 숨소리만 유지했습니다. 서연이 침대 옆 탁자로 다가왔어요. 약통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약통을 열었어요. 그리고 다른 약으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미숙은 눈꺼풀 사이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증거 확보. 카메라가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서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미숙은 약통을 받습니다. 무슨 약? 혈압약이요. 어제 드렸잖아요.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혈압약 안 먹어. 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어제 어지럽다고 하셨잖아요. 미숙은 서연을 봤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어야 한다고 했니? 서연이 당황했습니다. 당연하죠. 미숙은 일어섰습니다. 서연아. 네. 누군가를 오래 돌본 사람처럼 너무 자연스럽다. 서연은 웃으며 넘겼습니다. 직업병이에요. 하지만 미숙은 웃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에서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형사 이영진이 해성산부인과를 찾아갔습니다.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 세범산부인과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록 보관실에서 오래된 서류를 찾았어요. 김도현, 오재민, 박선우. 세 사람의 사망 진단서. 담당 의사 이름이 모두 같았습니다. 최 원장. 형진은 최 원장을 불렀습니다. 이 진단서들 설명 좀 해주시죠. 최 원장은 땀을 흘렸습니다. 그게 위조 아닙니까? 최 원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형진이 서류를 펼쳤어요. 김도연 씨 사망 당시 선생님은 휴가 중이셨어요. 그런데 서명이 있네요. 최 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재민 씨도 마찬가지. 선생님은 학회에 참석 중이셨어요. 형사는 최 원장을 봤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최 원장이 무너졌습니다. 윤서연. 그 여자가 모든 걸 준비해 왔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필요한 문장까지 다. 제가 서명만 하면 됐어요. 왜 그랬습니까? 돈 받았어요. 최 원장은 떨며 말했습니다. 한 건당 3천만 원. 형진은 녹음기를 껐습니다.
진술서 작성하시죠. 그날 밤 미숙의 집에서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서연은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서연이 컵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차 드세요. 미숙은 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시지 않았어요. 서연아. 네. 이 차에 뭐 들어갔니? 서연이 놀랐습니다. 그냥 보리차예요. 미숙은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짓말.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미숙이 일어섰습니다. 넌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지? 서연이 웃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선우도 이렇게 차를 마셨겠지. 서연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미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도연이도 재민이도. 서연의 손에서 물컵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형사 이영진과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입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형진이 말했어요. 윤서연 씨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약물 투여 시도 혐의. 서연이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막았어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서연이 미숙을 봤습니다. 어머님, 연기 잘하시네요. 미숙은 대답했습니다. 네가 가르쳐줬어. 서리로 사람을 죽이는 법을. 서연이 끌려갔습니다. 미숙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우야, 이제 편히 쉬어. 3개월이 지났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기자들도 많았습니다. 서연은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차분해 보였어요.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피고인 혐의를 부인합니까?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네. 전 누구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은 3번의 결혼을 통해 남편들을 사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스크린에 사진이 떴습니다. 오재민, 김도현, 박선우. 3사람 모두 결혼 1년 이내에 사망했습니다. 검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망 원인도 모두 알레르기 쇼크였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수령자는 항상 피고인이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검사가 다음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피고인이 미숙 씨에게 투여하려 한 약물입니다. 약통이 증거물로 제출됐습니다. 분석 결과 혈압약이 아닌 수면제와 독성 물질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피고인이 약을 바꿔치기 하는 장면입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서연이 미숙의 방에 들어가 약을 바꾸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서연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남편들을 직접 죽이지 않았습니다. 알레르기는 개인의 체질 문제입니다. 음식을 권한 것과 살인은 다릅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알레르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해당 음식을 권했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살인입니다. 증인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미숙이었습니다. 미숙은 증언대에 섰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이 선우 씨에게 어떤 음식을 권했습니까? 미숙이 대답했습니다. 새우 요리였습니다. 선우 씨는 알레르기가 있었죠? 네, 심했습니다. 그런데 왜 먹었을까요? 미숙의 목이 메었습니다. 며느리가 괜찮다고 했으니까요. 미숙은 계속 증언했습니다. 선우는 알레르기를 무서워했습니다. 서연을 봤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항상 말했어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금쯤은 괜찮다고.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아이는 먹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죠. 미숙은 서연의 말투를 흉내냈습니다. 자기 선택이야.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왜 6개월 전부터 선우 씨에게 새우를 먹이기 시작했습니까? 서연은 침묵했습니다. 검사가 증인을 불렀습니다. 알레르기 전문의였습니다. 선생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사가 증언했습니다.
항히스타민제를 미리 복용하면 알레르기 반응이 일시적으로 억제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 치료가 아닙니다. 약 없이 알레르겐을 섭취하면 여전히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의 인터넷 검색 기록입니다. 스크린에 떴습니다. 항히스타민제 복용 후 알레르기 반응, 새우 알레르기 치료 방법, 탈감작 요법 효과, 항히스타민제 없이 먹으면 검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6개월 동안 선우 씨에게 알레르기가 나았다는 착각을 심어주었습니다. 매번 항히스타민제를 준비해서 반응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검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약 없이 대량의 새우를 먹였습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어요. 이것은 살인입니다. 계획적이고 치밀한 살인입니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택이었어요. 사랑받고 싶어서 먹었을 수도 있잖아요.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숙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모두 미숙을 봤습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선택했을 수도 있어요. 미숙은 서연을 똑바로 봤어요. 그래서 더 죄예요. 다음 증인은 최 원장이었습니다. 최 원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피고인이 저에게 위조 진단서를 요청했습니다. 3번 모두요. 김도현, 오재민, 박선우.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마지막 증인은 서연의 친모였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걸음으로 증언대에 섰습니다. 검사가 물었어요. 피고인과 연락한 적 있습니까?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할 때마다 연락 왔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똑같았어요. 노인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번엔 마지막이다. 이번 사람은 오래 살 거라고.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최후 진술 시간이 왔어요. 서연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누구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다만 불운했을 뿐입니다. 3번의 사랑이 3번 모두 비극으로 끝났을 뿐입니다. 서연은 미숙을 봤습니다.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사랑은 선택이라는 걸.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윤서연은 직접 살해하지 않았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살 수 있는 길을 끊었다. 항히스타민제를 마지막에 먹이지 않았다는 선택은 우연도 실수도 아닌 판단이었다.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 망치 소리. 피고인을 살인죄로 징역 무기징역에 처한다. 뭐라고요? 서연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무기징역? 말도 안 돼요. 저는 누구도 죽이지 않았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진정. 진정하라고요? 지금 제 인생을 빼앗으면서요? 서연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증거가 뭐가 있어요? 저는 그저 음식을 권했을 뿐이에요. 변호사가 서연을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먹은 건 그 사람들이에요. 선택한 것도 그 사람들이고요. 서연이 미숙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이 저를 함정에 빠뜨렸어요. 약을 바꿔치기 하라고 유도했다고요.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이건 불법 수사예요. 함정 수사라고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즉시 퇴정하십시오.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비명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완벽했어요. 서류도 완벽했고, 증거도 없었고, 법정 경비들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말도 안 돼. 이럴 리가 없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김도연도, 오재민도 다 성공했는데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번에만? 경비가 서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연이 발버둥쳤습니다. 놓으세요. 저는 무죄예요. 무죄라고요. 법정 문 앞에서 서연이 미숙을 돌아봤습니다. 눈은 눈물이 아니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님도 저처럼 선택하셨잖아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비참하게 사람을 죽이는 선택을요. 미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난 죽이지 않았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를 살렸어. 네가 더 이상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서연은 웃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어머님, 밤에 잠 오세요? 서연이 낮게 물었습니다. 저를 이렇게 만들고 편히 주무실 수 있어요?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잠 못 자.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우 생각하면. 하지만 서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너보다는 낫더라.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끌려갔습니다.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반드시. 문이 닫혔습니다. 미숙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숙은 선우의 집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살던 집이었어요. 이제는 미숙의 것이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보험 서류, 계약서, 위임장, 동의서. 미숙은 그것들을 하나씩 찢었습니다. 이제 필요 없어. 집을 다 정리하고 나서 미숙은 선우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선우야. 미숙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늦었지만 진실 밝혔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 미숙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탁자 위에 정리된 서류들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미숙은 그것을 막지 않았어요. 사람은 칼보다 말로, 독보다 서리로 더 쉽게 죽습니다. 미숙은 하늘을 봤어요.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말해야 합니다. 며칠 후 미숙은 TV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미숙이 대답했습니다. 제 아들이 선택해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죠. 미숙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침묵하는 게 더 힘들었을 겁니다. 인터뷰가 방송된 후 미숙에게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 아들도, 우리 딸도. 미숙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미숙은 시민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서류 없는 정의라는 이름이었어요. 보험 사기, 위조 서류, 계획된 살인. 그런 사건들을 돕는 단체였습니다. 미숙은 매일 사무실에 나갔어요. 65세였지만 눈빛은 더 강해졌습니다. 어느 날 젊은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미숙은 여자를 앉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보험금이 나왔는데 시어머니가 이상한 서류를 들고 왔어요. 미숙은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그날 밤 미숙은 선우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선우야, 엄마 오늘도 한 명 도왔어. 미소 지었습니다. 네가 살아 있었으면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촛불을 켰습니다. 엄마는 앞으로도 계속할 거야. 네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은 안 겪게. 미숙은 사무실 창문 앞에 서 있어요. 아침 햇살이 들어옵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 처리할 사건 파일이 쌓여 있습니다. 미숙은 파일을 펼칩니다. 그리고 펜을 듭니다. 이 이야기는 우연도 순간의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치밀하게 짜놓은 설계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설계든 진실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숙은 펜으로 서류에 적습니다. 사건 종결. 그리고 다음 파일을 엽니다. 새로운 시작.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리고 책임은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가족 간의 신뢰가 깨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의심해야 할 때와 믿어야 할 때를 어떻게 구분하시나요? 댓글로 지혜를 나눠주세요.